우리 이제 실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건데요. 실기 시험 대비도 해야 되지만 필기 시험에 엑셀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컴퓨터 일반은 아까 우리 1교시에 이론적인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엑셀의 일반에 관한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계산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실기 문제에서 우리가 하면 되지만 엑셀의 이론적인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론적인 것도 실습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교시, 2교시 나눠가지고 7주차 동안 학습을 할 거예요. 7주간 공부를 하고 나면 이 책에 대한 기본 개념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 대비해서 또 한 3주차 공부하고요. 그럼 관련도 문제를 대비해서 계속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나머지 2주차는 이제 실기시험 대비해서 또 공부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연휴 끼고 뭐가 껴가지고 보충도 해야 되고 해서 일정이 조금 꼬여 있지만 적절히 정리해서 제가 조절해가지고 할 거니까는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보면 시작 버튼 눌러서 본래는 모든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가서 엑셀 2007을 실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가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어느 시험장을 가더라도 본래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없는 건데 아래 한글은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고 엑셀은 아이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초보자들도 다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실행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 저는 없네요. 그래서 그냥 시작 버튼 눌러서 예전에 실행해놨던 엑셀 2007을 실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 단추 눌러가지고요. 열기. 그리고 내 컴퓨터. 원래 시험은요. OA라는 폴더가 있어요. OA 폴더.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가짜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OA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OA라는 폴더에서 문제를 열어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요. 내가 열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시험 시작 그러면 창이 착 열려요. 문제지가 열려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연습해야 되니까 필요한 것들을 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말고 문제를 열 겁니다. 그러면 밑에 무작정 따라하기, 규출 01, 규출 02라고 해서 세 가지가 보일 거예요. 세 가지가. 세 번 연습해보자 이거죠. 쉽게 말해서. 예. 28쪽의 첫 번째가 외부 데이터입니다. 외부 데이터라는 말이 뭐냐 이거죠. 외부 데이터. 엑셀로 작업한 문서가 아니다. 엑셀로 작업한 문서라면 엑셀 문서지 엑셀 파일을 불러오면 되지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로 만들었냐? 엑셀과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다. 그래서 엑셀화 해야 된다. 엑셀화 하기 위한 기능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내가 좀 출장을 갔다 와야 돼. 오전에 어디 출장을 갔다 와야 되는데 입력할 양이 많아.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동료한테 엑셀로 입력해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엑셀을 또 할 줄 모른다네. 그럼 아래 한글로 저장해달라. 메모장에서 작성해달라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메모장에서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해요. 이거를 이제 엑셀로 불러와서 엑셀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외부 데이터예요. 근데 2급은 이렇게 물어요. 엑셀 데이터를 메모장에서 작성을 불러오게끔 해요. 2급은. 1급은 액세스에서 작업한 걸 불러오게끔 해요. 액세스. 그게 더 어려워요. 한참 어려워요. 예.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도 해보면 어렵지 않지. 뭐 1급이라고 뭐 해보면 처음에는 어렵지. 이것보단 당연히 어렵겠지만 해보면 안 어렵겠지만. 자, 근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파일에 가서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누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열기. 근데 여기에 엑셀 파일만 들어있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요 엑셀 파일이라고 된 걸 클릭해서 모든 파일로 바꾸면 여기 보여요. 이렇게 txt라고 보이나요? 사원임금 계산표. 얘를 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아까 보신 대로
엑셀을 더블 클릭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2013으로 열릴 수 있으니까. 근데 메모장은 여기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 열리죠. 얘를 복사해서 엑셀에 가져가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참 편리한 기능은 기능인데 위험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데이터에 가면 외부 데이터 텍스트를 가져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편리성은 있는데 위험성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책에는 얘는 설명을 안 해요. 저도 안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봅시다. 28쪽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다음에 데이터를 열어서 이 데이터를 B2부터 F10번까지 여기다가 붙여 넣으래요. 그리고 나서 외부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라는 작업을 해서 가져올 거예요. 자, 내 컴퓨터 창 아까 열어보세요. 로고 플러스 알파벳 E 누르면 내 컴퓨터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C 드라이브에 가서 길버 커마 리그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01 섹션이라는 폴더에 가면 이렇게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실제 시험은 어디서 열어야 되냐면 OA 폴더에 있어요. 외부 데이터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엑셀에서 그냥 열기 누르면 자동으로 OA 폴더가 열려요. 우리는 01 섹션이 열린 것처럼 실제 시험장에서 OA라는 폴더로 열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볼 겁니다. 뭐가 열리나요? 이렇게 메모장이 열리나요? 저처럼 글자가 크던 작던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A. 아까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편집에 가서 전체 선택하셔도 돼요. 모두 선택. 그리고 편집에 가서 복사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기, 즉 바로가기 메뉴에 가서 복사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엑셀 창에 와서 B2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탁 들어와요. 들어왔습니까? 여기까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얘를 이제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저 상단에 가면 데이터라는 메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데이터 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가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얘를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칸칸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명령을 걸 겁니다. 근데 제일 창 위를 한번 보세요. 텍스트 마법사가 떴어요. 마법사라는 말은 뭐냐면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마법사 할아버지 있잖아요. 수염 길게 기른 그 마법사를 말하는 건데, 컴퓨터에서 마법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계별로 실행하는 걸 마법사라 그래요. 내가 샥 해갖고 실행되는 게 아니라, 자,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를 먼저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물어보고 다음 눌러가는 거, 이걸 마법사라 그래요, 컴퓨터 용어로. 자, 너비가 일정하다고 써 있습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지. 책에 보니까 쉼표라는 기호로 구분되어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게 구분 기호예요.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요, 너비가 일정하다고 체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까 다음. 자, 구분기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탭이래요? 아니죠. 굳이 안 닫아도 돼요. 탭을 안 닫으셔도 되고, 쉼표를 클릭하는 순간 아래에 있는 내용이 아래 부분 컴마 구분되어 있잖아요. 쉼표를 클릭하는 순간 착 벌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보세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는데 쉼표라는 걸 클릭하는 순간 컴마 기호가 사라지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마침.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에 들어가서 구분 기호를 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쉼표라는 걸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이렇게 척척척 한 칸마다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책을 날림으로 썼네. 이거 이제 한바탕 해야 되겠네. 왜 날림인지 아세요? 결과 화면을 보세요. 너비가 다르죠? 너비가 다르잖아요. 작년도 책자에, 그러니까 2007년도 책자에는 넓게 나왔었을 거예요. 좁게 나오든지. 그런데 지금 너비가 안 맞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넓어 보이잖아요. 지금요, 이렇게요. 넓어 보이죠? 넓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그냥 참고하라고 보이는 화면이에요. 실제 시험지에는 얘가 안 나옵니다. 결과 화면이 시험지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제대로 한 건지 맞았는지 몰라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차트는 답을 보여줘요. 차트. 저 끝에 가면 이제 차트 문제를 배울 텐데, 이 차트에 가면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결과가. 차트를 이렇게 출력하세요, 저렇게 출력하세요 라는 결과가 있는데, 그 차트만큼은 결과를 문제지에 보여줘요. 근데 그 외에는 전혀 안 보여줍니다. 계산 작업을 했는데 답이 이건지 저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분합을 했는데, 피벗 테이블 했는데 내가 한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29쪽 한번 볼게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아까 위험한 거 하나 있다 그랬죠. 위험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를 잠깐 볼게요. 그 빨간색 삼각형 지시사항이 3개 있죠. 문제지에. 첫 번째, 외부 데이터 파일은 사원임금 계산표입니다. 두 번째,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열 너비를 건들면 어떻게 된다? 틀린 거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얘를 닫고요. 엑셀을 한번 닫고요. 엑셀을 닫을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이것도 닫고요. 다시 엑셀 한번 다시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최근 문서에 섹션 01은 있을 겁니다. 얘를 열어서 아까처럼 열어놔 보세요. 엑셀을 닫았다가 다시 한번 환경을 실행해 보려고 그래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복사를 해서 글자를 나눠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작업을 해놓고 나면은요, 복사해서 붙이면 알아서 나눠져서 들어가요. 아까처럼 안 들어가. 그래서 엑셀을 껐다가 다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B2에다 붙일 거라는데, 책에서는 어떤 설명을 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처음이에요. 2017, 2016, 2015, 2014의 옛날 커말 책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다 놓으면 불안한데 한번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라고 있죠.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거 가져오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편리성은 있는데 클릭. 그럼 바로 원래는 아까 열기 눌렀을 때 C 드라이브에 가서 길버 커머리 2급에 가서 01 섹션에서 여기서 열었죠. 이렇게 열고 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누르면 그 자리에서 열려요. 바로 이렇게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버 커머리고 01 섹션에 가보면 보인다. 요거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기를 누르면 아까랑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화면이 있었죠. 자, 다음 쉼표, 다음 마침 B2 이거죠. B2에다 붙일 거니까 그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책처럼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아까는 얘 너비가 좁았었잖아요. 근데 외부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면 알아서 넓어진단 말이에요. 좁아지고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문제 열 너비를 조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감점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스럽다.
그런데 이 책을 왜 이렇게 썼을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너비를 조정하지 않겠다라고 써놨는데 무시해도 답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말인가? 그렇다면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가장 편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이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온 연습을.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직접 가져오면 안 되고요. 눌러서 새로 만들기, 여기다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오피스 한쪽 눌러서 만들기, 새로 만들기 하면 임시 화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임시 화면. 여기는 북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한번 해보세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사원임금 계산표, 다음 쉼표, 다음 마침 확인,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요. 얘를 복사해서 아까 우리 답안지 있었잖아요. 답안지 거기에다 사실은 붙이면 돼요. 그러면 너비가 안 깨지죠. 직접 여기다 놓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면 어떻게 된다? 그건 위험하다. 왜? 너비가 깨지기 때문에. 자, 기출 01로 한번 갑니다. 화면 밑에 보시면 기출 01이란 시트가 있을 거예요. 기출 01로 가볼게요. 교재 31쪽에 나와 있는 기출 01을 해볼 건데요. 약간 방법이 다릅니다. 한번 해볼 거예요. 성적 분석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와 볼 겁니다. 성적 분석. 얘도 가져와 가지고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해보려 그래요. 근데 얘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또 방법이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오피스 한 줄 눌러서 열기. 그러면 01 섹션이라는 폴더가 열리면 돼요. 실제 시험장은 OA라는 폴더가 열린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엑셀만 열리죠? 이때 모든 엑셀 파일을 모든 파일로 바꿔주면 그때 성적 분석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열기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데이터를 밑에 보시면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 보일 겁니다. 문제지도 세미콜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음 세미콜론 누르는 순간 착착착 하고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마침 누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답안지에 열린 게 아니에요. 성적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어요. 잘 보셔야 돼요. 꼭대기에. 그럼 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답안, 아까 답안 뭐 있었어요? 섹션 01 문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답안지거든요. 여기다 제출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분석이라고 하는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요. 화면 밑에 엑셀 화면 중에 섹션 01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A의 두 번째 여기다 놓고요.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A의 두 번째 문제지에 A의 두 번째에다가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제출하면 돼요. 이렇게 제출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놓고 외부 데이터 직접 가져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한번 보세요. 외부 데이터 직접 가져오면은 너비가 깨졌죠? 너비가 보세요. 다 깨졌잖아요. 원래 너비가 이건데. 예, 그래서 위험스럽다라는 얘기지. 그건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볼 거니까는. 예. 자, 기출 02번. 기출 02번 한번 가볼게요. 얘는 B2에다 붙일 거래요. B2에다가. 그러니까 B2에다 먼저 클릭해 놓으세요.
근데 어떻게 가져오래요?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꾸미래요. 그럼 아까 내 컴퓨터 창에 가서 제일 밑에 보면 총무부 사원 현황이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 총무부 현황이라고 하는 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에 이거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으로 착 열린다 그랬잖아요. 처음 연습하던 대로. 그럼 편집에 가서 모두 선택, 아니면 편집 그리고 나서 복사, 또는 오른쪽 눌러서 복사, 또는 컨트롤 C 복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답안지 문서에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통으로 붙었잖아요. 통으로 붙었잖아요.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쪼갠다 그랬죠. 쪼개는 거. 어떻게 쪼개나면 보세요. 텍스트 나누기로 쪼개는 거라 그랬죠?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너비가 일정한 겁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거 맞죠? 구분기호가 뭐라 그랬어요? 책에서 공백. 자, 다음 눌러서 공백. 공백을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따락 벌어지죠?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경력이라는 단이 여기 있네요. 경력. 경력이라는 단이 끝에 두 번째 있잖아요. 문제집 뭐라고 되냐면 얘는 가져오지 말래요. 제외할 것이라고 썼거든. 그러면 경력란에다가 클릭을 하고 가져오지 않겠다, 건너뛰겠다라고 체크하셔야 돼요. 얘는 어딘지 찾으셨어요? 경력란을 클릭하시고 원래 일반이었는데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체크하시면 경력란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마침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럼 경력란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은 첫 번째 뭐라고요? 파일에 가서 열기에 들어가서 모든 파일을 선택해서 그 아까 해당 메모장 문서를 불러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제 나누기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제 구분기호 설정해 가지고 하는 거였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었죠? 내 컴퓨터에서 그 해당 파일을 열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열기를 누르면 얘가 이제 메모장으로 열리죠. 얘를 어떻게 한다? 복사해서 붙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얘를 마법사를 이용해서 구분기호 이용해서 쪼갰었어요. 구분기호 이용해서. 세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은 외부 데이터 텍스트 가져오기 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어디에? 여기 외부 데이터 텍스트 가져오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가져와서 여기에서 뭐 한다? 해당 파일 열어서 여기서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구분기호 맞춰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데 얘는 큰 단점 치명적인 게 너비가 깨져버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비를 깨트리면 안 되는데 이 책에는 그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책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볼 거니까는요, 미처 못 따라오신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동영상을 재생해서 또 복습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보세요. 다른 걸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열기 2장 섹션 02번 문제 한번 열어볼 거예요. 02번 문제를 열면은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엑셀 시험에는, 커말 시험에는 그냥 입력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입력도 하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데 꼭 나오는 문제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얘를 꾸미라고 해요. 여러분 한글 2010이나 이런 프로그램상에서 우리 작업할 때 뭐 합니까? 글자 써놓고 데이터 입력해놓고 꾸미잖아요. 제목은 큰 글자, 글꼴 바꾸고 색깔 넣고 뭐 이러잖아요. 테두리선 그리고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다 해요. 어렵진 않아요. 엑셀에도 물어봐요. 근데 엑셀에만 있는 특이한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 서식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서식. 지금 공부하시는 내용이 셀 서식에 대한, 셀 서식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 서식이라는 말 뜻을 아셔야 돼요. 서식이란 말은 꾸미는 기능, 꾸미는 기능을 서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여기 강의실에 오시기 위해서 뭐 책도 들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좀 만지고 입술에다 뭐 립글로스나 뭐 바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막말로 뻘거벗고 온 건 아니잖아요. 옷 다 입고 왔잖아요. 이게 서식 수정한 거예요. 근데 서식에는 기본적인 서식이 있고요, 보편적인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글꼴을 블럭 잡아서 글꼴을 뭐로 바꾸고 크기를 뭐로 바꾸고 뭐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뭐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게 보편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엑셀에만 있는 특이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엑셀적인 기능. 그것들도 시험에 나와요. 뭐 한자를 바꿔라, 이거는 엑셀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어려운 걸도 한자 바꾸는 기능이 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왼손으로 문제를 짚어요.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아요. 그리고 문제대로 지시사항대로 지시하다가 이 왼손을 사용할 때는 빨리 왼손을 사용해야 되고, 다시 왼손은 문제를 짚어야 돼요. 눈으로 따라가시면 못 따라올 수 있습니다.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는 5문제밖에 안 나와요. 셀 서식은. 우리는 복합적으로 연습하려고 14개를 풀어보는 거고, 많이 풀어보는 거지, 실제는 이 중에서 5개만 나와요. 2점짜리 5개. 자, A라는 열이 있네요. 열. 엑셀은 칸, A, B, C, D란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란 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칸을 영어로 컬럼이라고 하죠. 컬럼. 그리고 칸이란 말 대신에 열이란 말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컴할 엑셀에서는, 엑셀 교재를 보면은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는 칸 어쩌고 저쩌고 물어봐요. 칸을 삽입해라, 칸을 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엑셀은 칸이란 말 대신에 열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줄 대신에 행이라는 말을 쓰고요. 행, 그리고 칸, 열, 그러니까 행과 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요 A라고 하는 너비가 너무 넓어요. 너무 좁아요. 그럼 너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렇게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A라는 경계선이 있어요. A라는 경계선, A와 B라는 경계선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잡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좁혀져요. 그리고 이 A를,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 글자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지만 글자가 뭐라도 들어있으면요, 알아서 벌어지든지 좁혀져요.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으면 좁혀지고, 좁은 것 같다 그러면 넓혀지고, 그래요. 알아서 해주는데, 보시다시피 얘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A라는 칸에 가서 마우스, 여기가 아니라 A라는 거를 클릭하고 또는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열 너비라는 말이 나와요. 너비가 칸이죠. 그렇죠. 그리고 클릭하고 책에서 2, 숫자 2만큼 너비를 조정하래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얼마? 2는 왼손으로 눌러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고. 원래는 이 동네에 가서 홈에 가시면 여기에 서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식. 열 너비를 조정할 건지 행 높이를 조정할 건지 서식이란 대화 상자에 가면 있어요. 그럼 여기 1번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됐어요? 문제 행 높이를 24로 하라고 또 써 있잖아요. 그럼 하시면 돼요. 여기다 클릭하고, 아니면 여기다 클릭하고, 아니면 여기다 셀에다 클릭하고, 서식에 가서 열 너비 2, 서식에 가서 행 높이 24,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른쪽 눌러서 또 해당 사항이죠. 해당 사항. A에 가서 오른쪽 또는 1에 가서 오른쪽,
그래서 획 높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책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A에 가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열 너비를 가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책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A열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세요.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거기서 열 너비를 선택하세요. 일반적인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A열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 그리고 열 너비 이렇게만 설명해 놨을 텐데 이 책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가 열리죠? 라고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때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 2번 문제.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이제 글자를 좀 크게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이제 해놓는 거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영문자와 숫자가 이렇게 두 글자, 세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 사이에다가 요렇게 대시를 집어넣으래요. 대략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글자를 새로 입력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쓰여진 글자를 고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셀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이건 필기시험에 나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한다. 한번 해보실래요? 셀을 더블 클릭하는데 어디를 더블 클릭하면 좋을까요? 뒤에다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뒤로 가니까 안 되고요. 처음부터 요 사이에다가 SE001 사이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그로 쏙 들어가죠. 커서가 들어갔나요? 그 왼손으로 빼기 누르세요. 엔터 위쪽에 저 위에 숫자 줄 위에 빼기라고 있잖아요. 누르시고 나서요. 마우스로요. 밑에 부산 있잖아요. 부산. 이 사이를 또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커서가 들어가죠. 또 위에 건 완성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가죠. 빼기 누르면 돼요. 엔터 안 누르셔도 돼요. 밑에 걸 더블 클릭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죠. 그럼 빼기 누르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위치에 맞춰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글자를 고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식 입력줄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위에. 자,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볼 건데 뒤에다 클릭하지 마시고 사이에다 클릭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빼기 누르고 이때는 엔터 눌러야 돼요. 엔터 누르면 마우스는 여기다 그냥 두세요. 엔터만 누르는 순간. 그러니까 왜 이거죠. 왼손으로 제가 약지로 빼기 누르고 검지로 엔터 누를 거예요. 딱 커서가 내려가면서 셀이 내려가면서 마우스는 또 그 자리에다 클릭하고 빼기 엔터 여기다 클릭하고 빼기 엔터 그러니까 마우스는 클릭하고 왼손은 빼기 엔터. 그럼 마우스는 또 그 자리에 클릭하고 키보드는 빼기 엔터.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빼기 기호하고 엔터 기호를 왼손으로 딱 짚어놔야 돼. 눈으로 빼기 누르고 엔터 보고 누르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키보드는 빼기와 엔터를 딱 손가락에 가 있어야 돼. 두 개가 딱 가서 준비해 놓고 보시는 자리에다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마우스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또 클릭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 세 번째, 아까 우리 윈도우상에서 F2번 키 누르면 뭐라 그랬어요? 이름 변경 기능이라 그랬어요. 폴더나 파일의 이름을 바꿀 때 쓰는 건데 엑셀에서는 F2번 키를 누르면 수정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F2번 누르면 커서가 뒤로 가요. 무조건 끝 글자로 가거든요. 그 마우스로 가서 빼기 누르고 엔터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F2번 누르면 또 커서가 뒤로 가니까 클릭하고 또 빼기 엔터 누르고 번거롭네요. F2번 키 누르는 거는 번거로워요. 지금
그냥 더블 클릭해서 커서가 들어가서 빼기 엔터 눌러주거나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고. 그러면 F2번은 항상 번거로운가요? 아니죠. 뒷글자를 고칠 때는 F2번이 제일 좋아요. 뒷글자를 고칠 때는. 그러나 중간에 있는 글자를 고칠 때는 F2번 키 누르면 불편하겠죠. 그때는 셀을 더블 클릭해서 고치거나 아니면 수식 입력줄에 있는 데 가서 클릭해서 고치는 방법을 써야 돼요. 또 미래는 방법 중에 하나 새로 입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새로 입력하려면 안 되고, 홍길동을 일지으로 바꿔라 그러면 그땐 새로 입력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새로 입력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셋 중에 어떤 게 편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좀 볼게요. 교재 35쪽에 해당되는 셀을 클릭하고 F2번 키 눌러가지고 편집 상태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 클릭을 해서 빼기를 넣고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세요. 이 상태에서는 이 상황은 아니올시다예요. 오른쪽 전문가의 조언에 보니까는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도 셀 편집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와 글자 사이에다 더블 클릭해 가지고 빼기 누르고 해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아까 수식 입력줄 클릭하는 거. 그 얘기는 또 빼놨네. 그러니까 엑셀에서 데이터를 수정할 때, 엑셀에 수정할 때 방법이 잘못된 걸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F2번 키 누른다, F3번 키 누른다, F4번 키 누른다, F5번 키 누른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F2번 키가 수정 명령이죠.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알아두시면 필기 실기에. 그리고 실기할 때는 이 셋 중에 저는 세 가지를 다 써요. 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떤 거는 F2번이 적합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더블 클릭이 적합한 게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1번과 2번 중에는 1번을 많이 써요. 2번보다는 1번을 많이 쓰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업무를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2번을 꼭 써야 될 때는 2번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처럼 F2번 둘러 수정하려면 남들 다 집에 가고 있어요. 나는 아직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자, 3번 문제 볼게요. 이름 정의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 정의. 그렇죠. 자, 엑셀에서의 작업은 셀 주소를 기반으로 작업을 합니다. 즉 A의 첫 번째라는 셀 이런 거 있잖아요. 셀 주소가 있잖아요. 이 셀 주소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는 500 더하기 300이라고 써서 직접 수작업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A의 첫 번째 셀에다가 500을 주고 A의 두 번째 셀에다가 30을 주고 A의 세 번째 셀에다가 여기다가 는 A의 첫 번째 더하기 A의 두 번째 해서 엔터를 치는 게, 그런데 그냥 그때 잠깐 계산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예를 들면 시작 버튼 눌러서 계산기를 불러가지고 시작 눌러서 계산기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500 더하기 3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엑셀을 띄워놨단 말이야. 여기다가 는 이렇게 복잡한 숫자 곱하기 막 복잡한 숫자 이러면 답이 착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나왔죠.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 가서 숫자로 바꾸면 숫자가 보이는데 엑셀이 특성이 있어요. 15자리까지만 정확히 보여줘요. 결과가 16자리가 되면은요, 끝엔 0이 돼요. 즉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복잡한 숫자는 막 복잡한 숫자 이렇게 한 20자리 되잖아요. 이거를 막 곱하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다 동글뱅이가 0으로 돼버리지. 뒷자리가 15자리까지만 나오는 거야. 이런 단점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간단한 계산은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500 곱하기 뭐 이렇게 쓰면 답이 되죠.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얘는 B의 첫 번째 셀이라는 것에 들어있는 애고, 요거는 D의 네 번째 셀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름 상자라는 곳에 현재 몇 번째 셀을 선택했군요 라고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셀 주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엑셀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셀 주소를 가지고 하지 말고 셀 하나 또는 여러 개 이름을 부여하자 이거죠. 즉 셀 하나나 여러 셀에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즉 얘는 홍길동, 얘는 일찜에 이렇게 이름을 주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홍길동, 일찜에, 강감찬 모여서 개나리 반 하고 이름을 주잖아요. 이름을 부여해 주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홍길동, 강감찬, 일찜에 와라 하지 않고 개나리 반 모이세요 그럼 오잖아요. 그게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셀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고 그 셀들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정해줄 수도 있고, 그게 엑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책에는 G의 네 번째 요렇게 있는데 G의 네 번째, G의 14번째 11개의 데이터를 내가 다음에 작업해야 돼요. 개수를 계산해 봐야 되고 평균도 계산해 봐야 되고 곱하는 것도 해봐야 되고 더하기도 해봐야 되고 최대값 최소값도 계산해 봐야 되고. 그런데 걔네들 셀 주소가 뭐였지? 우리 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광동 70번 2호 주소가 있어요. 여기 주소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못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름 있죠? 우리 센터에는 주소 말고도 이름도 있잖아요. 충북여성발전센터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알면 되잖아. 여러분 어디 택시 타고 갈 때 몇 번지 몇 호로 가주세요 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름을 댑니까? 이름 되잖아요. 광화문 갑시다 그러면 알아서 가잖아요. 거기 몇 번지 몇 호 주소 안 되잖아요. 그게 통용적으로 많이 쓰더라 이거지. 이름이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자, 블럭 잡고요.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여기에 재고율이라고 이름을 쓰래요. 재고율 하고 이름을 쓰래요. 자, 블럭상 어떻게 했다고요? 이름을 정해줄 때 셀을 선택 또는 여러 셀을 선택. 이게 1번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끝. 그렇죠? 이름 상자에다가 재고율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이제는 얘네들의 이름이 재고율이 되는 거예요. 재고율. 아까는 블럭 잡으면 첫 번째 대표가 I의 네 번째 셀이니까 또 블럭을 잡으면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을 블럭 잡았다, 몇 줄 몇 칸을 잡았다 하고 뜨는데, 여기 가서 재고율을 클릭하는 순간 얘네들이 재고율이라고 이름을 알려주기도 해요. 자, 이론적인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책에 우리 메모가 돼 있나 모르겠는데요. 잠깐 좀 볼게요. 안 나와 있네. 36쪽에 설명에 그 왼쪽에 여백에다가 하나 메모하셔도 되고요. 자, 이름 상자 만드는, 이름 상자는 이름 등록하는 거죠. 이름 등록하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 첫 번째, 영문자, 한글, 한자, 숫자를 사용한다.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특수문자. 예를 들면 별표라든지 또는 물음표라든지 이런 등등, 이런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밑줄기호 있죠. 밑줄기호. 우리 밑줄기호 있잖아요. 밑줄기호.
밑줄기호를 뭐라고 읽어요? 이 밑줄기호 이걸 뭐라고 읽어요? 우리말로 밑줄기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읽어요? 알려드릴게요. 언더 스코어라고 읽어요. 언더바, 언더라인이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 언더바, 뭐 밑줄 그러면 알아듣는데 원래 컴퓨터 용어가 언더스코어라고 읽어요. 밑줄. 예. 밑줄 기호는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중요한 거,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문자 혹은 밑줄 기호로 시작한다. 이름 상자 중에서 예를 들면 A에 50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나리반 하고 이름을 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300명 하고 이름을 정해 줄 이거는 안 되죠? 왜? 숫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라고 할 수도 없죠? 왜? 빈칸이 들어갔잖아요. 빈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나리 별표 반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특수기호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정확히 잘 쓴 건데 잘 쓴 거예요. 개나리반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이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밑줄 홍길동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밑줄로 시작한 거 가능하다 그랬죠. 이런 이제 예문을 보여주고 다음 중 이름 상자의 이름을 잘못 등록한 걸 고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척하니 맞추실 줄 아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볼 거예요.